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텍사스에서 60대 한인 여성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이 아내 시신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돼지 장기를 인체에 이식하는 의료 기술이 점차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임상시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빌러브드 힐링 토크 뮤직 콘서트가 라미라다 극장에서 이틀간 2천여 명이 넘는 관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한국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주최의 대담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란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국 보수주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을 설명하며 한덕수 권한 대행을 언급했습니다. 한덕수, very capable politician and someone who's been in the government in various aspects for 40 years, I think. In both parties, too. Right.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덕수 권한 대행의 양자 회담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 권한 대행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If Han Duck-soo and Trump are attending a multilateral meeting, then they might get together. But I think it's less likely that Trump would go to Korea specifically to meet with the Prime Minister acting. 클링너 연구원은 또 조기 대선을 통해 여야 정권 교체가 이뤄질 경우 한국의 안보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야권이 집권할 경우 북한과 중국에 대해 더 유화적이고 일본에 대해선 더 민족주의적 접근을 할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실존적 위협인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이라며 한국이나 일본이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관계는 긴장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과 러시아, 일본, 북한 등 한반도 주변 국가를 직접 언급하며 정상외교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텍사스에서 60대 한인 여성이 피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가 전합니다. 텍사스주에서 30년 가까이 이발소를 운영하며 이웃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60대 한인 여성이 피살당했습니다. 텍사스주 킬린 경찰국은 경자 카케노 씨가 지난 4일 베터런 메모리얼 블루버드 인근에서 총격을 당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숨진 도시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북쪽으로 70마일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9시 43분쯤 행인 2명이 총상을 입었다는 신고를 받고 경관들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경관들은 총상을 입은 피해자와 76세 남성을 발견해 응급처치를 진행했으나 피해자 경자 씨는 숨졌습니다. 또한 함께 발견된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주중앙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총격 후 자살 기도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경자 씨의 피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자 씨는 양로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무료 이발 서비스를 제공했던 걸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고펀드미 계좌를 통해 장례 비용 마련에 나섰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아내를 살해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성이 아내 시신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우스베이 지역 언론인 데일리 브리지에 따르면 아내 살해범 데이빗 비엔스가 가석방위원회 위원들에게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내 살해 이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비엔스는 요리사로 일각에서는 아내를 살해한 후 요리해 먹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에 비엔스는 자신이 아내 던 비엔스 사망 후 아내 시신을 끓여 뼈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며 시신 훼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살해 후 요리해 먹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당시 자신은 진통제를 먹어 환각 증세였다며 아내의 시신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09년 10월 비엔스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부부싸움 중 자신을 때리려 해 테이프로 팔을 묶고 입을 막아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자신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 날 일어나 보니 아내가 숨져 있었다며 아내를 살해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체포된 비엔스는 1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아 3년 후 다시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 지역 의사의 전처가 전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은 어제 53살 아항 미르 쇼자에를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미르 쇼자에는 2명의 전문 살인 청부업자들을 고용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26살 사랄라 자웨드와 41살 에반 하드먼 2명도 기소됐습니다. 자웨드는 법정에 출두했지만 청부 살인 혐의에 대해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하드먼은 아직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가운데 LA 카운티 검찰은 3명이 모두 재정적 이득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범행은 지난 8월 23일 오후 5시 30분쯤 전 남편의 진료소 주차장에서 의사 하미드 미르쇼제 박사가 공격받았습니다. 자웨드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미르쇼제 박사가 쓰러졌고 마스크를 쓴 하드먼이 머리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둘은 범행 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때 차량을 운전했던 애슐리 로즈 스위딩은 살인 방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4명을 체포했다고 전했고 애슐리 로즈 스위딩은 $100만 보석금이 책정돼 수감됐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사장은 이번 범죄에 대해 끔찍한 공포와 배신이 있는 범행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남가주 일대에 또 산타이나 강풍이 예보되면서 산불 우려 지역에 적색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남가주 지역에 산타이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강풍은 시속 40에서 60마일에 달하고 산악지대는 더 강력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내일 저녁 6시까지 산불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적색경보 지역은 산타 클라리타 밸리, 말리부 해안, 산타모니카 마운틴 레크레이션 에리아 등과 샌 게브리엘 산악지역 등이 포함됐습니다. 기상청은 산타이나 강풍으로 낮 기온이 평소보다 3, 4도가량 따뜻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밤 최저 기온은 크게 떨어져 일교차가 30에서 40도대로 커지는 만큼 주민들에게 건강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치안당국이 캘리포니아주 쇼핑몰에서 발생하고 있는 절도 사건 예방을 위해 대규모 작전을 펼쳐 수십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슈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13일과 14일 쇼핑몰에서 절도 행위를 단속한 결과 성인 21명과 미성년자 16명을 체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작전을 통해 연말 상점 절도 사건을 줄이기 위한 수사기관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 슈리프국은 소매업체 중 수사당국의 집중 단속 작전에 참여를 원한다면 태스크포스 팀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 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펄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동물의 장기를 인체에 이식하는 의료 기술이 점차 성공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50대 여성이 건강을 되찾아가고 있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임상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수와 환호 속에 태어나는 여성. 얼마 전까지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던 루니 씨는 통원 치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The feel of the blood flow in my body, to have a working organ and to feel it, is unbelievable. When you had not urinated in 7.5 years. 역대로 돼지장기 이식 수술이 이뤄진 건 모두 5번.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뇌사 판정 환자에게 이식한 돼지 신장이 54시간 동안 작동했고 이듬해에는 세계 최초로 돼지 심장 이식까지 이뤄졌습니다. 기술도 계속 발전해 올해부터는 인체에 맞춰 유전자를 변형시킨 돼지 신장 이식 수술도 이뤄졌습니다. 다만 앞선 이식 수술 모두 결과가 아주 좋진 않았습니다. 올해 3월 돼지 신장을 이식받은 환자는 2달 만에 숨졌고 4월에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는 합병증으로 인해 47일 만에 다시 장기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여전히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루니 씨의 현재 상태는 앞선 사례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It was remarkable. The kidney pinked up and looked just like a human kidney. It made urine within just a few minutes. And by the time we saw her that evening, we all noticed it. It's this miraculous change that these patients get after a transplant. They get this rosiness in their cheeks. They look alive. 인체의 몸에 맞게 돼지 장기의 유전자를 변형시키는 기술은 2가지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과도한 반응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인자 10개만을 최소한으로 제거하는 방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보다 더 많은 69개의 잠재적 위험 유전자를 인체에 맞게 변형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유나이티드 테라퓨틱스의 자회사인 리비비코어와 뉴욕 의대병원이 이번에 50대 여성에게 이식한 방법이고 두 번째는 또 다른 바이오 기업 이제네시스와 매사추세츠 의료병원이 지난 3월 60대 남성에게 이식한 돼지 신장에 적용했던 기술입니다. This isn't about being first. This is about saving an individual's life, and B about solving a much bigger problem that results in, thousands of lives lost every year. 다양한 연구를 통해 부작용을 줄이고 있는 동물 장기 이식은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임상 시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정 환자들만 개별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수술이 이뤄졌다면 이제부터는 FDA의 승인하에 좀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If there's an alternative out there to dialysis, definitely, or to being on a transplant list for 10 years. 10, 15, 20 years ago, we thought this was science fiction. To know now it's a real possibility is refreshing and really exciting in my eyes. 현재 미국에서는 심부전증으로 55만 명 이상이 혈액투석이나 약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애타게 신장 기증을 기다리는 대기자만 한 해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비러브드 힐링 토크 콘서트가 지난주 개최돼 2,300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법 날씨가 쌀쌀했던 지난 금요일 저녁, 뜻깊은 연말을 보내기 위한 한인들의 발걸음이 라미라다 극장으로 집중됐습니다. 10대 청소년부터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대가 서로를 다독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공연장을 찾은 한인들은 경기 침체와 정세 불안 등 힘들었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 힐링 토크 콘서트를 찾게 됐다며 보다 나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I wish to really learn how to my culture more and to be immersed in just how Korean
culture is, in America, how it's really shown.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잖아요. 그게 좀 많이 풀렸으면 좋겠고 지금 또 이제 대통령이 또 새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아마 경제적으로도 많이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콘서트에서는 한인들과 타인종들이 함께 치유하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KCCM 연주가 이어졌고 연말을 느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캐럴이 공연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콘서트 중반에 접어들며 다 함께 열창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콘서트를 주관한 러빙 워십은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는 문화 선교단체로서 한인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들 너무 힘든 시간을 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일들을 우리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위로들을 받고 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이번 콘서트를 좀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사회가 다 어수선하잖아요. 특히 국내 사정도 그렇고 국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 힐링을 얻고 서로 크게 노래도 부르고 서로 깔깔거리고 그런 토크와 함께 음악과 함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를 좀 풀 수 있는 그런 공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양일간 이어진 빌러브드 힐링 콘서트 누적 방문객은 2,600여 명. 주최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인들에게 힐링을 전할 수 있는 문화 선교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북한 인권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20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2005년부터 20년 연속입니다. 표결 없는 컨센서스, 전원 동의 형식이었습니다. Draft Resolution 1 is entitled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e committee adopted a draft resolution without a vote. 앞서 지난달 20일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이 결의안을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과 더불어 새로운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북한이 올해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이산가족 문제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이 남한 문화를 접하는 걸 막기 위해 시행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에 대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며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다루기 위해 여러 관계자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도 유엔 총회 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결의안 채택을 막진 못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인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 공식 회의를 열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전투 참여 등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북한군이 최전방에서 전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북한군이 투항하거나 포로로 붙잡히면 수용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투항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전단입니다. 한글로 가득 채워진 전단에는 살고 싶다고 적혀 있는데 충분한 음식과 의료 지원 제공도 명시했습니다. 왼편에는 특이하게 김일성 사진을 넣었습니다. 북한군의 투항을 이끌어내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우크라이나군의 설명입니다. Thousands of such leaflets, a lot of are packed into the artillery shell and can be thrown up their positions, their trenches. KBS 취재진이 만난 우크라이나군 전쟁포로 처리 본부는 아직은 북한군 포로가 없지만 내년 초면 생포가 가능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럴 경우 파병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At the moment, it's too early to say about that. But of course, as long this happens, I guess next year it will happen. 우크라이나는 연일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의 영상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쿠르스크는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 중인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사령관은 현지 시각 17일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을 사흘째 집중 공격하고 있으며 북한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대학교 입학에서 소수 인종을 배려하지 못하도록 판결한 후 하버드 법대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신입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변호사 협회에 따르면 올해 하버드 법대의 흑인 신입생은 전체 신입생의 3.4%인 19명으로 1960년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하버드 법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로 흑인 신입생이 줄어들게 된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법대 신입생 가운데 히스패닉 학생도 지난해 63명에서 39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다른 주요 법대의 흑인과 히스패닉 신입생 수는 크게 줄지 않았으며 일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흑인 신입생이 지난해 12명에서 올해 23명으로 늘어난 스탠포드 법대가 대표적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